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안 힘든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번 추석에요, 연휴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주아가 이제 4살이잖아요. 근데 걔가 밤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11시 20분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을 땐 이미 잠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안이 그렇잖아요. 좀 뭔가 어수선하죠.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서 자리에 앉혔지만 의자를 눕힐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비행기가 뜰 때는. 그러니까 자는 애를 비행기를 태웠는데 이제 의자를 꼿꼿이 세워야 되니까 얘가 이제 선잠이 든 거죠. 그러다가 한 조금 있다가 완전히 새벽녘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다 이제 잠이 들 그 정도 시간이었는 새벽인데 얘가 이제 그때 깨난 거예요. 옆에 있는 엄마가 이제 이 주아를 좀 안아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팔이 빠졌나 봐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코노미 클래스도 아니고 다들 돈 좀 많이 내시고 그 비싼 좌석을 사신 분들이 다 거기서 조용히 잠을 자는데 우리 손녀가 너무 크게 우니까 제가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팔이 빠진 걸 모르고 저희들이 막 뭐 먹을 걸로 달래보고 뭐 해보고 뭐 뽀로로를 틀어주고 뭐죠 콩순이를 틀어주고 안 돼요. 울음을 안 그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제 딱 알게 된 게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한 몇 달 전에 똑같은데 팔이 빠진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번 빠진 팔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같이 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애가 팔이 빠져서 아파서 우는데 이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하니까. 걔가 할머니 좋아하는 자꾸 할머니 저리 가려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면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은 다 깨났고 승무원들이 이제 1명, 2명, 3명 다 오기 시작을 하고 그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주아 팔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아가 팔이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는데 주아가 아멘도 안 해요. 보통 때 아멘 하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몇 시간이 남았나?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아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 쪽에 앉아서, 4살짜리 주아도 인생이 힘들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무장님인가요?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이 비행기에 정형외과 의사가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아 팔을 막 이렇게 꺾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가셨어요. 이분 주아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울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겁이 났는지.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이제 주아가 잠시 잠이 들고요. 좀 좋은가? 좀 안 아픈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바로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너무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팔이 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제가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서 괜찮나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다시 주아를 만나게 됐거든요. 주아야, 오늘 재밌었어? 오늘은 팔 안 아팠어? 그랬더니 안 아팠대요. 팔 만세도 할 수 있고 뭐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밌었구나. 그랬더니 주아가 이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오늘은 왜 힘들었어? 그랬더니 너무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아도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4살도 힘들어요. 팔이 빠졌는데 힘들죠. 열심히 놀아도 힘들죠. 자, 제가 보면 인생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허벌라이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제가 약간 안쓰럽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저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좋은 파트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진짜 빨리 개팀 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또 성공하신 프레지던트들 꽤 많잖아요. 한국에. 그죠? 그럼 이분들 프레젠트잖아요. 다이아몬드 핀 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안 힘들까요? 그분도 힘듭니다. 나름대로. 조직 관리해야죠. 그 중에 드릴 말씀 많이 갖고 오죠. 또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본인의 책임을 다하셔야 되죠. 여러 가지 역할이 늘어나죠. 그래서 허벌라이프로 성공을 원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이미 성공을 성취하신 분들도 나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살도 힘들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미 성공을 성취한 사람도 힘든 거구나. 인생은 힘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사업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만히 룰루랄라 하는데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네트워크 사업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업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꿈 얘기 안 합니다. 꿈이 있다 그러면요, 허황된 꿈 꾸지 말라 그러죠. 일반 사람들은. 그는 어릴 때 철없을 시절에 꿈을 꾸는 거지 그냥 너는 만족해라. 현실에 만족해라. 보통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근데 허벌라이프 사업은 뭐죠? 처음에 오면은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허벌라이프 사업, 이런 네트워크 사업의 시작은,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나는 여기가 지금 컴포트 존이에요. 안전지대예요. 여기 있으면 편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로부터 나오세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출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힘든 걸 알고 각오하고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객으로 있을 때 편하죠. 이게 왜냐면 고객, 제품 좋아하고 효과 보고 너무 좋아, 살도 빠졌네, 안 피곤해. 고객으로만 있을 때는요,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코치가 코칭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제품만 잘 먹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대우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객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업으로 출발로 뛰어들 때, 이때는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힘들겠구나 라는 걸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죠. 내가 꿈이 뭐였지? 꿈을 끄집어내래.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 복잡해지시죠. 어릴 때 내가 무슨 꿈이 있었지? 막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예. 시도해보래요. 막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전화를 돌려봐라, 카톡을 해봐라. 여러분 두려우시죠? 정말로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인데 시도하는 그 자체가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또 과거에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경험이 잠깐 있었던 분들은 더 두려우시죠. 한번 해봤던 분들은 더 원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문장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꿈을 드림보드에다가 써보세요. 이런 일을 시킵니다. 자,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래요. 도전을 해도 힘들고 도전을 안 해도 힘들다면 저는 도전을 하고 힘든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운동의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시죠? 제가 이제 운동하잖아요.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운동 그거 힘들어요. 10분, 20분, 30분 그때부터 이제 숨이 턱까지 차요. 나중엔 진짜 오늘 5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10분만 빨리 끝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속에 들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할수록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또 마지막에 요즘에는 그 로프 있잖아. 배틀 로프. 그걸 또 옛날에는 편하게 한 거래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복근에다 힘주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흔드는 걸 하거든요.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제가. 힘들 거 뻔히 알아요. 그래도 제가 운동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제가 운동하러 갑니다. 힘든 거 알지만 제가 왜 가는지 아세요? 자, 오늘 내가 컴포트 존에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카톡.
저기 선생님 저 오늘 갑자기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그냥 살짝 그거 거짓말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 게 뭐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렇게 바로 다 올 겁니다. 저는 오늘 빠질 수 있어요. 운동 얼마든지 그건 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고요. 집에서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TV 요즘 뉴스 너무 재밌는 거 많잖아요. 뉴스 보면서 과일 먹으면서 그렇게 제가 컴포트 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 하루 빼먹고 과일 먹고 간식 먹고 TV 이것저것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제가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휴, 운동 갈걸. 그 뻔한 뉴스 맨날 보는 거 이따가 9시 뉴스 10시 뉴스도 보면 될걸. 뭐하러 그 시간에 내가 그거 유혹에 넘어가서 운동 빠지고 먹을 거나 먹고 살이나 찌지 그냥 몸을 움직일 걸.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운동을 해도 힘들어요. 운동 안 가서 후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운동하고 힘든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해왔어요. 제가 어저께도 운동을 갔어요. 어저께도 제가 미팅을 했잖아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사람 많이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 굉장한 노동입니다. 이 정신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 코치가 운동 코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엄청 신나는 일이 많으셨나 봐요. 뭐 엄청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러세요. 저한테. 사실 저 어저께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네, 오늘 엄청 신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부회장님만 보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여기 운동 오시는 분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신대요.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살고 다 같이 힘든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같이 힘들지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신나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 신나집니다. 그리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신나대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 속에서 감사함을 찾잖아요. 그러면 눈물 납니다. 힘들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 걸 하나둘씩 생각해내잖아요. 정말 감사함이 넘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진짜 응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힘든 거 알지만 신나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있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거 하나씩 둘씩 찾아내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공감되셨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은 메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